3일차 2교시에는 고금숙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고금숙 대표님께서는 알맹상점 공동대표이시자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쓰레기 덕질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금숙 대표님께서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역시 지금 채팅으로 올려드릴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대표님께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금숙 대표님을 박수로 반응하기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알맹이만 오라,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해서 리피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전에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도 주중에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네, 주말이라든지 일부 주중에 하루 정도를 털어서 상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와 영리 섹터를 오고 가고, 그다음에 시민 개인적 실천과 그다음에 조직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운동이라든지 플라스틱 환경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들으신 홍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원전 문제 말씀하시고요. 저는 자원순환 부분에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부작사부작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왔고요. 저도 듣고 싶은 강의가 많았는데 놓친 강의도 많네요. 오늘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패들렛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시고, 지금이 3시 20분인데 제가 45분간 강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4시 5분까지 강연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4시까지 웬만하면 4시에 끝내고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줌으로 강연 듣는 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의 에너지 없이 그 화면을 보는 게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열심히 잘 모니터를 이렇게 봐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다들 힘드실 테니 남말 듣기 얼마나 힘들어요.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들을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지, 저희는 이것을 쓰레기 덕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도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실게요. 제 노트북이 약간 끊길 수도 있지만 안해해 주세요. पापलेट घे कशी दिली 200 150ला देऊन टाक पिशवीत दे पिशवी नाया पिशवी ना पिशव्या बंद झाल्या 이 시리즈로 나온 동영상이고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플라스틱 프리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고래가 먹네 어쩌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야, 미국하고 중국은 얼마나 많이 버리는데 한국은 분리수거도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해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이 삽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1위입니다. 현재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더 이상 매립지를 찾을 수 없어서, 매립지가 원래 2027년 마감이었는데 더 빨리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1, 2년 앞당기는데 대체 매립지를 찾는데, 며칠 전에도 매립지 후보되는
곳들을 돈을 되게 뿌리면서 이런 원전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환경 부정의하게 환경 정의에 맞지 않게 돈을 뿌려서 이런 곳들을 내지고 못 살고 이런 곳들로 이런 뭐랄까 회피 시설을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매립지로 돈을 줘도 아무도 희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 미끄러졌고 며칠 전에도 당연히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후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당연히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갔던 이태리 카파놀이라는 곳이 유럽 최초 제로웨이스트 마을입니다. 그 쓰레기 줄이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을 시작 이랬어요. 저희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마을에 쓰레기는 늘고 소각장은 안 되겠다. 소각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소각장은 싫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을 찾다가 이 마을은 안 된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 한 곳이 나타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한 거죠. 야, 우리 앞마당에 우리 마을에는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왜 소각장을 짓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답은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럼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서 시작된 마을이고 카판놀이는 그 당시 20% 재활용률이 안 되는 것을 20년 만에 90% 이상의 재활용률을 해서 내 마을도 다른 마을에도 소각장을 짓지 않고 있는 소각장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제로웨이스트 백화점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줄이는 마을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판놀이 갔을 때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는 종량제를 그냥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맘대로 못 사요. 1년에 75리터짜리 1인당 4개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6개를 나눠줍니다. 이걸 나눠준 다음에 여기를 넘기는 순간부터 시청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데 75리터 한 장에 거의 10,000원꼴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당해서 쓰레기 봉지를 준 다음에 거기를 넘기기 시작했다. 가정집에서. 그러면 그만큼 엄청나게 페이를 주고 사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왔고요. 한국은 거기서 멀어졌냐. 이태리는 카판놀이 한 곳의 문제였지만 한국은 사실상 모든 국토 문제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으로 갈 곳도 없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제가 45분 강의이기 때문에 발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되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빨대를 상징하는 게 뭐죠? 이 플라스틱 문제, 빨대 문제를 가져왔던 게 아시다시피 거북이 콧구멍에 꽂혀있던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그래서 다들 동물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코끝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입니다. 유아 젖병에서 매일 미세 플라스틱 158만 개씩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고 있다. 우리는 동물이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징이 썩지 않는 특징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잘게 쪼개져서 먹을 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먹을 것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의 문제로 저는 돌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싶지 않죠. 이랬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들지 않은 물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굴에도 들어있어요. 뭐 알에도 들어있어요. 막 이러니까 알탕을 안 먹어야 돼. 소주 먹을 때 알탕은 좀 안 먹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데 알탕은 1년에 몇 번 먹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신용카드 하나 분량 5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9%가 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데요. 배출되면 하수 슬러지가 다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돌고 돕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배출하되 그게 자연계로 가서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미세 플라스틱을 70%를 물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물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생수를 안 먹으면 생수를 먹는 사람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2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생수를 사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걸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죠. 그리고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알탕 먹어라 창단도 먹어라 먹고 싶으면 다만 생수를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저희가 모든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생수 대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긴 난민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수정수기부터 이런 브리타부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죠. 자 다음으로 자 선생님들 채팅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대신 쪼개질 뿐입니다. 근데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거,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플라스틱을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아닌 걸 골라보세요. 1번 담배꽁초, 2번 자동차 타이어, 3번 알갱이가 된 스크럽제. 어머, 잘못 닦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니까 1번 다시 예시를 드릴게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자는 거. 담배꽁초, 2번 자동차 타이어, 3번 알갱이 같은 스크럽제, 4번 합성 섬유입니다. 다음 중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것을 한번 맞춰주시고 채팅에 지금 정답 없음. 네, 영상 풀 버전 뭐 이런 것들 주셨는데요. 제가 이따가 지금 오늘 강연한 것들 볼 수 있는 것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정답 없음. 선생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 그렇게 기만할 것 같으세요? 정답도 없는 것 같고 이딴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 있어요. 1번 담배꽁초. 제가 설명을 이제 타이어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제가 답을 드리겠어요. 이 퀴즈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당연히 퀴즈가 나가면 선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퀴즈가 있으니 여러분 모두 그때 잘 맞춰보는 걸로 하고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뭐 퀴즈 뭐 주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퀴즈를 냈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채팅창에 제가 올린 답이 있어요. 올린 그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요. 비트.ly/하고 한국어 쓰레기 교육인데요. 여기서 오늘 발제 자료를 한국어 텍스트 아니면 이 프레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냐? 답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3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수능 클래스 중에 최고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번. 이걸 다 맞추시면 사실상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담배꽁초. 담배꽁초 끝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어도 담배꽁초는 이렇게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를 하수도에 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게 하수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2번이 자동차 타이어였거든요. 자, 저희는 플라스틱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만 생각하시는데요. 합성이 들어간 건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합성고무, 합성섬유, 다 석유, 석탄, 화석연료에서 그 석유 찌꺼기를 에틸렌화해서 그 에틸렌 수지에서 뽑아낸 것이 합성입니다. 이것들을 조금씩 달리하면 플라스틱 어원은 원래 플라스틱 코스라는 라틴어입니다.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옷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실크 벽지가 무슨 실크예요. 실크 아니고 PVC 코팅이에요. 플라스틱 코팅. 실크 벽지도 만들고 나무 판도 만들고 판처럼 보이는 나무 무늬목 이런 게 나무 무늬인가요? 나무 무늬인 거지 나무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꽃도 만들죠. 인조꽃이 뭐죠? 합성한 플라스틱입니다. 뭐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이 들어가면 이게 쪼개지면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도 합성 염료입니다. 합성 도료라고 하죠. 합성이 들어가면 플라스틱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합성 타이어는 천연 고무가 아니라 합성 고무입니다. 당연히 도로와 마모되면 뭐가 나오냐?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3번 스크럽제. 4번으로 갈게요. 우선 4번 합성 섬유. 당연하죠. 합성 섬유 뭘로 나오는데죠? 아크릴, 뭐 폴리우레탄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우리 기모 입는 거 많이 입는 거 폴리에스테르, 기모 옷 같은 거 다 거기서 나오는 보풀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왜 답이 3번이냐? 알갱이가 플라스틱인데 예전엔 그랬죠. 사람들이 2016년에 모였습니다. 4,000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해 아시죠? 다 정성분이 나와 있는 이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화장품 성분을 다 뒤져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들 목록을 200몇 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들에게 모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을 할 수가 있어. 시민 모니터링 단이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식약처에 서명운동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넣지 말아달라. 그래서 2017년 한국은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국보다 더 빠르게 씻어내리는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같은 이 종류의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근데 나 알갱이 봤는데? 뭐 물건 사셨을 때 알갱이 봤는데 보실 수는 있죠. 뒤에 까보세요. 살구식 껍질, 호두식 껍질 혹은 수용성 알갱이가 써져 있습니다. 물에 풀리는 알갱이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비즈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비즈는 현재 한국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시민들이 조직화돼서 시민활동으로 저는 당시 그린피스와 함께 활동했었고 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가 이 활동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1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아서 같이 모니터링을 했고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활동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알그라모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쳐보시면 알 거예요. 남미에서 20만 명이 사용하는 세제, 올레 세제의 40%보다 더 싼 세제 이동식 리필 세제 트럭입니다. 트럭이 다니면서 리필을 하는 거고요. 원래 여기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미라든지 동남아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이런 데 여행 가보시면 혹시 소켓이라고 해서 이 사탕처럼 줄줄줄줄줄 돼 있는 세제를 하나씩 1인분으로 사서 쓰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인도 같은 데 쭉 늘어놓거든요. 여행 가시면. 아니 이게 뭐야? 사탕인가 했더니 그게 다 1인용이에요. 되게 비싸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옛날에 탁골고노에서 저희 어르신들이 담배 한 개 피씩 비싸지만 담배 한 개 피씩 사서 쓴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한 장씩 뜯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싸대 실제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알그라모가 이 생활용품은 필수품인데 훨씬 싸게 팔자. 자기 용기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리필샵을 했고 대박이 났죠. 이렇게 해서 혁신적인 사례로 남미에서는 이것들이 다닙니다. 요새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은 분리배출 앱이라고 해서 종이팩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서울우유를 사 먹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분리배출을 돕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보상을 하는 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낭비 없는 음식 문화로 마지막에 유통기간이 임박한 쓰레기들, 음식물 이제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것을 싸게 판매하는 이런 앱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기술에 힘입어서 지금 쓰레기가 어떻게 산업화되는지 쓰레기 문화를 가지고 사실상 리필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대안적인 소셜 벤처들이 나오는지 그 예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니 해도 최고 앱은 당근마켓 아니겠습니까? 새 물건을 사는 대신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이 당근마켓이 기술을 통해서 재사용을 힙하게 만들었죠. 우리 동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든 건데요. 당근마켓은 재활용입니까? 재사용입니까? 여러분 이거 답을 해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먼저 선착순으로 답을 해주세요. 당근마켓 채팅 말고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재사용이요. 네? 재사용이요. 네, 이서영님 말씀해주세요. 재사용입니다. 네, 네네. 재사용인데 금방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죠? 이서영님 재사용. 계세요? 근데 계세요? 동시에 말한 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임지수님이 그럼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재사용이요. 네, 재사용과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주신 분으로 제가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임지수님,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당근은 재사용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재활용은 그 물질을 가지고 뭐 분해를 한다던가 녹여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는 거고 재사용은 있는 물건을 뭐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다시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확하시고요. 재사용은 그렇기 때문에 컵을 갖다가 당근에서 다시 컵으로 사용할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컵 신척하는 에너지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재활용은 컵을 내놓으면 제가 스탱을 내놓는다고 해봐요. 제 컵 텀블러 얘를 가져가서 수거해서 짝에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다시 다른 물건 뭐 팔레트라든지 이 꼭 텀블러가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갖고 무슨 철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해봐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재활용은. 버리는 것보단 낫지만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못한다. 너무 지지해서 재사용 못하겠다. 이 용도로. 이랬을 때 재활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자원순환할 때 항상 재활용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새 특히 수거하는 게 유행이니까 아이스팩 수거한다, 무슨 병뚜껑 수거하다 힙하죠. 힙하니까 재활용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줄이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도 재사용할 곳을 못 찾을 때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죠. 임지수님, 제가 여기 지금 여기다 제 메일 주소를 쓸 테니까요. 이렇게 당첨이 되신 분은 선물을 받으실 플라스틱 프리 선물이 가고요. 제 메일 주소가 지금 채팅창에 갔거든요. 임지수님하고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뽑을 테니 제 메일 주소로 주소,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겠다 하시면 안 주시면 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물은. 그러니 알아서들 편한 마음으로 일주일 내에 자기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제가 플라스틱 프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선물을. 네, 다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지수님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소리가 들리는 분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근은 재사용이고 앱이 혁신적으로 이렇게 했죠. 전 진짜 당근 안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당근은 이용해 보셨나요, 다들? 네, 조용한 가운데 저는 거의 당근 VI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맹상점 1, 2호점, 지금 2호점이 서울역에 있는데 알맹상점을 했을 때도 수많은 당근, 차도 없는데 진짜 뽕필나게 밤에 자정에도 당근마켓을 진짜 당근을 진짜 많이 하러 다녔어요. 상점은 수많은, 다 상점은 건조기, 살균기, 무슨 냉장고 다 당근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당근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당근을 해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은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기. 김밥집에서 나무젓가락 하나 거절하는 거, 비닐봉지 안 쓴다고 하는 거, 이런 거절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디 다니라면서 헬스장 다니라면서 물티슈 나눠주는 거, 물티슈 합성섬유에 부딪고 미세 플라스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정하게 거절하는 법들. 아, 제가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가 돼서 전파하는 것들. 거절하는 게 1번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쓰고 있죠. 줄이고, 새로 사는 것을 줄이고 재사용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자원순환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이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이런 것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았을 때 자원순환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 재활용 열심히 한다? 이거 안 되죠. 화장품 용기 90%가 애초에 재활용 안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걸 씻고 말리고 분리하고 비우고 헹구고 열심히 내놔서 뭐 하겠어요. 이미 재활용 안 되는데 그 인프라를 깔고 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무슨 화장품 용기를 혼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화장품 용기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동네 사람들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저는 망원동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기 망원동 알맹상점이고요. 이 옆에는 망원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망원시장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 꼴이에요. 너무 많은 검정 비닐로 향연 시장 상징 검정 비닐이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는 오히려 비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50평 이상에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50평 이상 비닐봉지 금지가 적용되는 매장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가 될까요? 한국에서. 자, 채팅에 써주세요. 채팅에 써주시면 제가 거기서 가장 근접한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한솔님이 나와버렸어요. 김한솔님, 김한솔님 계시나? 야, 김희동님이다. 김희동님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동님 텐트 어떻게 찍으셨죠? 생각보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많지 않고, 전에 이제 대형마트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조그마한 재래시장들이 피해를 본다 해서 그 건축을 좀 막았고 제한했던 게 기억이 나서 생각보다 비율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찍는 사람들 있어요. 윤소령님 죄송해요. 앞에서 미리 찍어버렸어요. 네, 김희동님이셨나요? 네, 김희동님이
찍어주셔서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10% 살짝 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가 약간 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안수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이 꼴이에요. 이 꼴. 망원시장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전 대형마트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전 망원시장 사랑하는데 내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간들 뭐해? 다들 비닐 쓰는데. 그래서 용기내를 했죠, 혼자. 이게 4, 5년 전인데요. 용기내를 했을 때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오히려 불편하시다고. 근데 난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용기내하면 젓갈을 안 판다는 거야? 내가 돈을 깎은 것도 아니고 난 포장재 값을 아껴줬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진짜 빡쳤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런 거 갖고 빡친 분이 어딨냐. 나처럼 되게 생각보다 그걸 모멸감 들어요.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하고 저는 가치가 있어서 열심히 한 행동인데 이 선의가 사장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민폐를 끼친 사람처럼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실제 거절을 당하면 정말 민망해요. 그 가게를 다시 가고 싶지 않는 생각이 딱 들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진짜 억울해요. 내가 이분들께 돈을 깎아서 뭘 했어. 나 진짜 사주는 손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안 판다고 할 수가 있지? 내 용기 좀 썼다고? 입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되게 화가 나서 이제 망원동 좋아요라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내 용기를 거절당해서 너무나 민망하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빡친 경험이 있는 분 했더니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난 어쨌다 일단 막 간증. 네, 간증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알맹이만 찾는 자라에서 알짜라는 모임을 꾸렸습니다. 이 알짜들이 20명이 돼서 같이 다니면서 용기를 내밀어서 잘하시는 가게에 막 가서 돈줄 내주는 거죠. 사장님이 잘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용기를 5명이 쫙 내서 5만 원어치씩 쫙 사갖고 와. 당연히 사장님이 딱 바뀌었어요. 우리를 가면 아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이효리도 아니고 어떻게 소문내겠어요. 저는 힘없는 사람들의 최고 무기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저 혼자 못 바꿔내기 때문에 함께 가서 이렇게 바꿔내고 사장님들을 설득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걷는 게 바로 알맹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또 비닐봉지 우리는 다 갖고 다니지만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 그래서 장바구니 대여를 했죠. 장바구니를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놀고 있는 장바구니 2,000개를 사람들이 다 보내주더라고요. 대여중을 받아서 시장에서 이제 빌려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용기내 캠페인을 했고 이렇게 사장님들과 알바트로스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새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하필이면 생닭집 앞에서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 생닭집 앞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게 돼서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과 함께 캠페인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네 성미산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시장 중간에서 자판을 깔고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장바구니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장바구니를 쓰시는 분들에게 저 알맹이 있죠. 알맹이만 이거 다 망원시장에 산 거예요. 상인들 보라고 산 거예요. 상인들 보라고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한다 해서 저희는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오히려 막 다른 데는 프로젝트를 하던데 저희는 진짜 저희 돈으로 되게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미리 선포장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데워준 가방들을 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동네 생활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한 2, 3년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망원시장이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면 완전 당연하게 알아주세요. 이제 당연히 받아주세요. 옛날에 진짜 눈치 봤거든요. 용기 내면 받아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주세요. 그런 거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뭐 닭강정 3,000원, 아이스크림 뭐 2,000원 이런 거 다 그냥 내면 뭐 떡볶이는 물론이고 그냥 딱 담아주세요. 반찬가게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 이제 좀 기뻐하고 있었죠. 이 알짜들이 기뻐했는데 이제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먹을거리는 망원시장에서 생필품, 세제하고 화장품은 내 용기를 아무리 용기 내도 해주는 데가 없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망원시장 상인에 있는 카페 M이란 곳에서 카페 M에서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무인샵으로 1평짜리 그냥 말통을 갖다 놓고 무인샵 돈을 내면 내고 말면 말고 무게를 재는 알맹이만 달아서 가져갈 수 있는 세제 소분샵을 한 8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플라스틱 프리 하면서 사실 망원시장에서 되게 좌절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바구니를 대여해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기 때문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 비닐 쓰지 무슨 장바구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빡쳐가지고 빡치면 저흠 빡쳐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 퇴직금을 제가 환경단체를 13년 일하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로 옮겼거든요. 퇴직금이 나왔길래 그 돈 갖고 제 친구랑 다큐멘터리 찍는 영상을 찍는 제 친구랑 야 케냐 가면 비닐봉지 쓰면 4천만 원 문대 이게 진짜 되는지 말만 되는지 우리 보러 가자. 야 우리 보러 가자. 우리 여행도 갈 겸. 그래서 케냐를 찍었어요. 케냐를 찍고 인도 아까 영상 보셨죠? 2018년에 인도 노점상에서부터 모든 곳에 인도 뭄바이하고 까르타나카 주에서 비닐 사용을 금지했어요. 실제 제도가 되면 정말로 그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오자. 우리 한번 가서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자. 인터뷰도 하자.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비행기 타고 케냐를 갔다 인도를 갔다 오는데 스타부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나 뿡뿡 뽑고 다녔는데 이제는 비행기 여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보고 싶어서 케냐 인도를 찍었는데 오는 길에 야 스타보고 그래도 좀 놀아야지 사람이 방콕이지 놀려면 그래서 비행기표가 공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스타보고 인도 찍고 태국을 찍고 한국을 들어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니까 야 방콕이지 땡모반은 먹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방콕은 카오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3일만 놀고 오자 갔는데 또 나의 인스타 이런 게 뭐 미치도록 똑똑한 이 인터넷이 잡아낸 거예요. 띠링 하면서 방콕의 제로웨이스트 샵이 인스타에 뜨는 거예요. 그랬고 야, 또 이래야 되나 봐. 우리 제로웨이스트 한번 가주자. 방콕을 갔어요. 이 제로웨이스트 샵이 5개 층이더라고요. 1층 제로웨이스트 샵, 2층 제로웨이스트 카페, 3, 4, 5층 제로웨이스트 숙박 하는 베터문이라는 곳이었어요. 가서 제가 저보다 되게 젊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사장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너는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건물로 사업을 하냐. 나 진짜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제 소분샵을 했는데 우리 방콕 시민들이 자기 용기를 들고 와서 세제를 살지 안 할지 어떤 반응일지 몰라서 이런 벌크통 있죠. 세제를 들고 와서 전통시장에서 그냥 젓갈집처럼 젓갈 파는 그 큰 집처럼 반찬집처럼 가판을 깔고 세제 5개로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되게 싸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간 해봤더니 사람들이 싸고 자기 용기에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와서 잘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겠다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절망하지 말자. 규제가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도 그러면 세제 소분샵 해 5개 깔고 시작해. 그래서 이걸 시작했죠. 그래서 알짜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 세제를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장사라는 것은 붙여야 되는데 이문을 안 붙이고 저희 알짜들 그냥 공동구매하듯이 그냥 팔았어요. 똑같은 돈으로 나눠서. 만약 저 세제 한 통을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나누는 값도 5만 원. 되게 자원봉사로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대안에 이 작은 대안에 할 데가 없어서 일산, 광명 이런 데서부터 자기 용기를 바리바리 쌓아 들고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이럴 일인가? 이럴 것까지야. 진짜 한국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하나도 깔아놓지 않았다. 대안적인 실천을 할 수 없는 사회구나. 이걸 알고 나서 더 크게 해보자 우리. 그래서 알맹이만 판다에서 전국 최초 리필 스테이션 화장품을 모두 리필할 수 있는 자기 용기에 리필할 수 있는 알맹 상점을 망원시장 앞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되었어요.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영상을 보는데 제 컴퓨터가 좀 꼬물이라서 끌려요. 끊겨. 요즘엔 샴푸를 이렇게 산다고요? 집에서 쓰던 빈 용기에 샴푸 내용물만 담습니다. 커피도 알갱이만 담습니다. 짜잔! 쓰레기 없는 쇼핑이 가능하죠? 이곳은 제로웨이스트숍. 물건 구매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 세제나 샴푸나 린스나 화장품 종류를 우리가 리필해서 내가 용기를 들고 와서 그 용기에 담아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잉? 이용 방법도 남다른데요. 빈 용기를 가져와 에탄올로 소독한 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맹이만 사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그 상점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에어컨 없는데 이 상점에 에어컨이 있어서 지순이 빛이 났고요. 네, 저희 알맹 상점은 2가지로 운영합니다. 리사이클링 전에
프리가 붙어서 리사이클링 전에 쓰레기가 예시당초 나오지 않는다. 프리사이클링이 되는 리필입니다. 세제, 화장품, 물 먹는 하마, 염화칼슘 안에 내용물은 다 팝니다.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퇴비하는 거, 그 다음에 발사믹 이런 종류 모두 이렇게 재사용 리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사이클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이죠. 차 같은 거 1g씩 조금씩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재활용하는 이제 리사이클링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알짜들과 함께 이런 상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리필도 중요한데, 리필을 해봤자, 리필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조직합니다. 활동들을 이따 보시고요. 상점에서 하는 재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점에서는 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비행 분석 알죠?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이걸 아무리 지 혼자 열심히 해도 개인이 열심히 해도 재활용 안 되는 것만 재활용시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재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재활용책이 얼마 잘 돼 있는데요. 거길 따르시면 됩니다. 이런 병뚜껑처럼 손은 많이 가고 돈은 안 돼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쓸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모아서 치약자개를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치약자개. 쿠폰을 찍으면 쓰레기를 가져오면 치약자개를 만들고요. 비누받침.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로 커피 화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종이랑 섞이면 재활용 안 되는 종이팩으로 화장지를 만듭니다. 운동화끈으로 오른쪽에 운동화끈이 나일론이라서 재활용이 아예 썩지를 않아요. 300년간. 운동화끈으로 오른쪽에는 채소 바구니, 채소 주머니에 단단한 끈을 만듭니다. 실리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리콘은 전자제품 부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고 커뮤니티 웨스트 센터라 해서 버려지는 걸 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이런 걸로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이 활동을 보고 자기 아파트에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뚜껑을 막 이 여행 가방, 돌돌이 가방으로 갖고 오십니다. 이분은 심지어 계룡, 대전 옆에 계룡 사세요. 근데 이렇게 자기 아파트에서 하는 걸 가져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200kg 정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200kg 모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저희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활동에 참여하면 이런 활동에 정말 쓰레기를 줄이고 싶은 마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소나 알맹상점은 단지 판매라는 데가 아니라 쓰레기를 모아서 그 쓰레기로 만든 물건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이 되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또 뭐하냐. 홍대가 이 근처도 홍대 앞에를 갔습니다. 여름철에. 이게 2019년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테이크아웃 컵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워서 1등 메가커피로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니들이 돈 벌었잖아. 니들이 책임져야지. 2등 스타벅스까지 쫓아갔어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실게요. 이 쓰레기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행동은 단지 컵을 줍는 게 아니라 제도를 하라고 포부질하는 행동이고요. 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메가커피하고 스타벅스를 갖다 주고 나서 나머지 컵들을 다 씻어서 전화를 했어요. 실제 이 재활용 해달라고. 그랬더니 테이크아웃 컵은 재활용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에가 더럽고 뭐 휘핑크림 있고 빨대 있고 컵홀더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로 손은 많이 가고 돈은 안 되니까 기술은 있고 기계는 있지만 이제부터 테이크아웃 컵은 재활용 안 한다. 그래서 3군데에 거절을 당했어요. 결국 그래서 하게 된 게 어린이들 꽃 심는다고 세아름 프라자에 갖다 준 거였어요. 이러면 됩니까?
사실 기술이 있는데 재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버려지고 있는 거였어요. 테이크아웃 컵이. 그리고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제 왼쪽에서 두 번째에 계신 분이 한정혜 의원이었어요. 이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지금은 현재 환경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분한테 가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씻은 컵에 나무로 다 씻어서 환노의 자원 재활용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모두 의원실에 다 전달하면서 이 뒤에가 다 편지예요. 손편지. 왜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2번 미끄러 떨어졌는데 결국 이 다음 해에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큰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회용 컵을 쓰시면 컵 보증금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스타벅스에 갖다 주면 같은 점은 아니어도 돼요. 홍대에서 사 먹고 강남 가셨으면 강남점 갖다 주셔도 돼요. 네, 제대로 갖다 주면은 카페는 재활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을 시켜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갖다 주시면 그 카페에 돌아갖다 주시면 똑같이 자원 보증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버린다. 그럼 소비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돈이라도 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고 이제 신나서 사람들이 스팸 뚜껑 반납 운동하죠. 왜 참치캔은 뚜껑 없는데 스팸만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 무슨 브리타 반납, 브리타 어택을 하죠. 어택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홈런볼 곧 트레이도 빠질 거예요. 홈런볼 어택하지, 카스타드 어택하지, 빨대 어택하지. 이 브리타 어택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브리타라는 정수기 필터가 있죠. 필터가 또 재활용이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독일하고 호주는 다 재활용을 한다네. 브리타가 다 걷어서 미국은 안 한다네. 근데 미국 이분이 왜 우리 미국은 안 해? 그래서 브리타한테 폐필터 보내고 재활용을 요구했어요. 이게 브리타 어택입니다. 이래서 미국이 시행됐어요. 이걸 보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서명운동을 했죠. 15,000명이 서명운동을 해서 올해 9월 브리타 코리아는 브리타 필터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수거해서 어떻게 재활용하냐. 브리타 한국 아시아 최초로 브리타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들은 시민들이 요구해서 됐습니다. 저희가 브리타 필터 8,000개를 모았습니다. 8,000개를 모으고 브리타에 서명 15,000개를 하고 15,000명을 해서 보내고 브리타는 9월부터 어떻게 하냐. 브리타를 모으면 그 안에 있는 활성탄은 산업 폐수를 정수하는 데 쓰고 겉에 있는 것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리타를 가지고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금방 홍정욱 교수님이 아마 탈탄소 사회,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플라스틱은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비닐로 만들어진 빙하죠. 비닐을 쓸수록 빙하가 녹는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듭니다. 석유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를 에너지로 쓰는 과정,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쓰는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당연히 탄소가 나와서 기후위기를 일으킵니다. CO2, CH4, 메탄.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알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는 모든 과정, 석유를 태우고 석유로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석유는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 밑에 묻혀있던 탄소를 퍼와서 저희가 공기 중으로 날리는 겁니다. 비닐 봉지 한 장이 썩지는 않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외선에 쪼개지는 동안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쪼개지면서 탄소가 기어 나옵니다. 탄소가 기어 나와서 H4를 만나면 메탄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한 번 쓰고 극값 비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플라스틱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겠지만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라사이클에서 뉴욕하고 파리 같은 데서 시범 사업을 하고 아시아를 그 다음 해에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옛날 병우유처럼 배달하는 하겐다즈. 소비자는 아까 컵 보증금제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내고 제대로 반납만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스탠통에 재사용합니다. 예전 서울 메트로가 들어온 거죠. 오른쪽은 P&G 샴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사용하는 문화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만들게 트래시버스터즈라는 곳이에요. 여기 모토는 다회용 리레용처럼 쉽게 당신들 다회용으로 축제에서 쓰세요. 오렌지 빛깔 우리 이걸 쓰고 우리한테 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소독해서 세척해서 다시 씁니다. 이렇게 하고 미생물 검사까지 여기 다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심지어 일회용보다 더 깨끗해요. 미생물이 20배 더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다용만 하고 싶을 때 다 일일이 씻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납니다. 실제 알맹상점 2호점인 서울역은 트래시버스터즈 컵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서울역점에 알맹상점을 냈는데 거기는 테이크아웃 하는 카페예요. 카페 모델인데 테이크아웃 하는 곳인데 일회용 컵 없이 이 카페가 되는지 실험해 보려고 열었습니다. 실험을 해봤고 현재 일회용 컵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매니저들이 다 설거지만 하고 있냐? 아닙니다. 트래시버스터즈가 다 갖다 줍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일회용보다 한 컵당 20원씩 더 듭니다. 그러면 다회용을 다 설거지도 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할 필요 없이 내놓으면 가져가고 다시 깨끗한 컵을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 산업이고 이게 바로 규모가 있으면 다회용도 굉장히 싸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벌써 4시 7분이네요.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고요. 저는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는 저희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를 내년에 시작하지만 여기는 모든 페트병에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다가 딱 병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기계는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제가 직접 찍은 2018년 삼다수 같은 생수예요. 얼마냐? 0.11유로, 150원이네요. 150원인데 밑에 PFAND, 판트, 보증금 환급이 0.25,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값은 150원인데 병값이 300원이에요.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버린다는데 폐지 줍는 분들이 다 갖다가 재활용시킵니다. 독일은 이 병 보증금제가 있는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페트병 재활용률을 재사용률이 80%가 매해 넘습니다. 네, 사람들이 착해서요. 복지국가여서 마음들이 착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테이크아웃 컵 성공하고 페트병까지 보증금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고 리필 문화가 새로 등장하고 있죠. 여기 영국에서 나온 리필 앱인데요. 보시다시피 리필을 했을 때 내가 리필을 하면 얼마나 줄였는지, 탄소 발자국이 줄였는지, 내가 얼마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였는지가 차차차차 이렇게 데이터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 내 용기에 담아올 수 있는 곳이 리필할 수 있는 곳이 지도로 표시됩니다. 시민들은 활동을 하죠. 이걸 보고 나서 저도 제로웨이스트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100곳이 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말 빠르게 생겼고요. 1년 내에 진짜 빠르게 생겼고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또 아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이따가 채팅창에 찍어드리겠습니다. 놀러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정말 마지막이고요. 한국 사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프리 활동을 했더니 이 비닐 검정 봉다리에 대해서 너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라도 좀 안 쓰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에게 말씀드릴 때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검정 비닐 봉다리가 너무 싸요? 투명보다 훨씬 싸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면 그냥 검정을 안 쓰면 되죠 했더니 이런 아저씨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투명이면 안에 콩나물, 안에 두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감히 남자가 가옷바지가 어떻게 장을 봐. 너무 창피해서 아저씨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 검정해야 된다.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기고 있네. 상인에 너무 보수적이야. 그런 사람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진짜 웃긴다. 변명이야 이랬는데 이런 걸 많이 만났어요. 실제 상점에 실제 망원시장에서 캠페인을 할 때 언론이 옵니다. 그럼 저희 알짜 중에 남자가 나갑니다. 같이 이렇게 찍는데 저한테 남자 치우라는 거예요. 40대 전업주부로 보이는 여자가 장을 봐야지 소비자는 감정이입할 수 있다. 그러니 여자를 데려가자. 여자가 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그딴 소리 하려면 가라. 나는 그러면 언론 찍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들끼리 찍고 갔어요. 전 진짜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문화가 깊은지 알게 됐어요. 장 보는 일이 여자가 하는 일입니까?
저는 맞벌이란 말이 이렇게 많은데 맞살림이란 말을 이렇게 안 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맞벌이 하는 거 좋죠. 돈만 버는 거, 그런 생활이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합니까? 돈 버는 생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림하는 거, 일상을 어떻게 깔지, 여자든 남자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 지위 여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일상을 돌보는 살림 노동, 서로를 돌보는 돌봄 노동, 이 가치를 복원하는 사회, 이 가치를 알고 여기다 돈을 쓰는 사회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을 보는 게 왜 창피한 일인가요? 사실상 자기 삶을 외주화하는 게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삶을 외주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힘듦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귀중한 사람 왔을 때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 음식 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선생님 오시면 배달 음식 주세요. 다 어디다가 어쨌든 뒤에서 사와도 사기 그릇에 내놓습니다. 이게 자기의 일상을 돌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을 돌보는, 이게 희생이고, 뭐 환경운동 하면 다들 그래요. 희생한다. 너무 불편하지 않냐. 어떤 게 과연 희생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투자할지. 저는 일상의 노동, 돌봄 노동, 살림 노동을 굉장히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젊은이들이 하는 거, 하급 제일 처음에 들어간 구급 공무원들이 하는 거, 젊은이들이 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거, 아무도 돈을 쳐주지 않는 노동,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일상 노동의 최말단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 보면 그따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쓰레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주 투명하게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복해내는 것이 바로 저는 쓰레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쓰레기가 되지 않는 삶들을 얼마나 많이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 구의역 사건과 태안 반도체가 아니라 태안 그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20대 중반이었고 이들의 가방에서 공도를 빼도 컵라면과 일회용 젓가락이 나왔어요. 가장 돈 없고 가장 자원이 없는 젊은 계층이 플라스틱 프리를 선택할 수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효율성에 극대화된 효율성에 쫓기는 삶, 여기서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은 자기 일상을 돌보고 자기 일상에서 시간을 줄일 때 가능합니다. 얼른 끝내야 되죠? 네, 빨리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가능한데 시간과 돈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원순환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합니다.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이 제로웨이스트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뭐 멋있는 일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사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 쓰레기 일을 해나갈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줍는 분들하고 합정동 폐지 줍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대충 따져보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얼마냐면 시급 1,6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저희의 현재 최저임금이 8,700원 정도 되고 내년 최저임금 9,100원으로 인상됩니다. 9,000원 이상으로 인상되는데 저희가 이 쓰레기 줍는 분들에게 드리는 가치는 1,600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환경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투하하고 그것들을 제3세계로 투하하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폐지 줍는 분들에게 투하하고 있는지, 누가 쓰레기를 만들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환경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이 있다는 것들, 사람들이 연대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는지를 이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를 찍었을 때 인도를 갔더니 인도 폐지 줍는 분들, 웨이스트 피커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분은 웨이스트 피커, 쓰레기 한국말로 하자면 폐지 줍는 분이고요. 달리트 계층이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제일 밑에 하단에 있어서 그 삼각형에 나오지 않는, 사회책에 나오지 않는 뭐 브라만 크사트리아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수드라, 거기 나오지 않는 계층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노동을 합니다. 브라만들은 빨래를 빨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뭐 고기를 잡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폐지 줍는 일을 60%를 하시는데요. 인도에서 이분이 지금 뭘 들고 있냐면 직업 아이디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뒤에 아이가 보이거든요. 아이 머리통이 보이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를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을 지급받습니다. 건강보험을 지급받습니다. 이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았고 이거는 문바이 정부가 착해서 해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도 수도 델리를 가봤다. 데모하러 가봤다. 우리 17,000명이 이 직업카드를 요구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러 갔고 이걸 성취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계층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줍고 하는 쓰레기를 줍는 이 계층에서 실제 연대에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나오고요. 이분들은 전 세계 최초의 재활용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받습니다. 2019년에 인증을 받아서 이분들이 정당한 월급을 받아서 정당한 급료를 받고 잘 분류된 플라스틱을 공급을 하면 그 플라스틱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디샵이 그걸 받아서 바디샵의 바디워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새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개인의 실천 중요하죠. 진심이 담긴 개인의 실천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사회적 물결을 이루는 거, 조직화를 이루는 거,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플라스틱 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깔린 사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왜냐하면 이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 이 산업에 뚫어주고 이 산업에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맹 상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명도 고용을 한 적이 없고 다 알짜 있죠. 고용이죠. 고용이지만 뭐 외부에서 고용을 안 하고 알짜, 알맹이만 찾는 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이 모여서 그 일을 공동으로 해내고 있고요. 쓰레기가 없는 삶들,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려면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기본소득 운동,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돈과 시간이 있어야지 결국 설령 노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맛살림, 네, 탄소세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